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런 기자. 저 피 기자입니다. 네. 너무 이게 재밌을까? 이러면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놀랍지만 네, 2,700분이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오늘도 이 밥 잘 사주는 네, 예쁜 누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조식은 네,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커피를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조금 쉬는 동안 드라마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보는 동안 좀 재밌었던 얘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랑 악성 구남친 얘기 이런 거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런 얘기들 좀 같이 해보고요. 최근에 보니까 좀 5회, 6회 지나면서 이 드라마가 좀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얘기를 좀 이따 같이 알겠습니다. 해보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피 기자, 드라마 어떤 부분이 좀 재밌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 구남친 찾아가서 응징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솔직히 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예, 물론 이 폭력이라는 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예, 그만큼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놈들은 패도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때리게 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은 네. 예, 워낙 악독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 남자로서는 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은 나도 내 여자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나름인데 예, 좀 뭐 때리거나 이러면 물론 좀 곤란하죠. 예, 곤란한 소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 보면서 극 중에서는 예,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물론 이제 손예진 씨하고 손예진하고 정혜인의 이 러브 스토리도 예쁘지만 이 악성 구남친이 사고를 안 치면 뭔가 이 둘의 연애가 장애가 없어요. 숨기는 연애를 한다는 걸 빼고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악성 구남친이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 똑같아! 그래서 윤진한테 바람 피운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는 집에 몰래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결혼할 계획이라고 드립치고 그 다음에는 또 심지어 회사에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윤진한테 제가 꽃바구니 먼저 발견했으면 저 진짜 그 꽃바구니 들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리 찍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얼굴은 이렇게 잡아야겠지만 그 카드 들고 그 로펌 대표한테 가서 이런 X 변호사라며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받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도 찾아가요. 따로 불러가지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쵸. 예. 제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예. 어쩌다 그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을까?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비상식적인 인물이지만 실제 없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데이트 폭력 기사가 정말 많고 사람들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화를 못 참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기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차를 태워가지고 납치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그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걸 기억해놨다가 드라마의 모티브로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사건에서 보면 여자분의 경기도 서울 인근 어디서 태워서 이 남자 강원도까지 태워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잡혀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실제 있을 법한 인물을 모델로 한 게 맞고 부잣집 아들의 변호사의 엄마가 오냐오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항상 대우를 받다 보니 자기 여자친구와 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이 자기를 냉대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면 약간 분노와 집착을 보이는 것 같은? 근데 어쨌든 피 기자는 그 남성의 그런 행태가 이해가 전혀 안 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과도할 만한 이런 집착을 보이는 그런 구남친을 보면서 이게 사실 개연성이 있나 이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그런 일을 벌어지고 나서 뭐 아버지를 찾아오고 직장에 뭐 꽃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뭐 그 차에 태워가지고 끌고 와 이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 중에서 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정혜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그런 극중 효과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장면들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주변의 여성분들 또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저는 남성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제 부족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왕왕 겪는 그런 여성분들의 사례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보시는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남성들의 어떤 집착과 어떤 데이트 폭력, 뭐 스토킹 이런 것들에 시달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과감히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이 대책이 안 되면 바로 법률 구조를 받으시기를 진짜 권유하고 싶네요. 갑자기 드라마 보고 낄낄대려고 했는데 공익 프로그램이 돼버려서 죄송하고요. 아, 근데 저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다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네. 근데 그 차 씬에서 이 핵심 포인트는 이 손예진의 싸대기였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차에서 내려진 싸대기를 날리는데 보통 여배우들이 싸대기를 이렇게 찰지게 못 때려요. 근데 보시면은 이 허리부터 돌리면서 저 죽방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쫙 때리는데 몇 프레임 안에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상당히 아프겠다. 손예진은 네. 다수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매우 훌륭한 여배우입니다. 아, 예. 그녀의 각종 연기, 뭐 예. 러브, 로맨스, 액션, 스릴러, 뭐 사극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액션까지. 그럼요. 그 뭐 해적이나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진짜 이런 몸놀림이 상당해요. 뭐 로맨스나 멜로는 뭐 여러분 최근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상당합니다. 아 저는 이제 우리 좀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웃기는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어떤 장면이 제일 완전 설렌다 이랬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러 와가지고 뭐 했냐고도 물어보고 오늘 어땠냐고도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좀 설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감독님이 그런 달달한 연애 장면에 자꾸 슬로우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둘이 느린 속도로 애정행각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즐거운데 뭔가 빨리 감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드라마를 종종 보면서 이제 그런 달달한 장면, 좀 오글토글하는 장면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스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의 큰 줄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 다 봐야 돼. 심지어 슬로우가 걸려 있네. 그것도 종종 곳곳에 여러 번 걸려 있네. 그쵸.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달달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솔로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 슬로우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좋은 순간이지만 슬로우 걸지 마시고 그냥 제 속도로 좀 편집해 주시면 좋겠다. 자꾸 1.5배속으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혜인 씨는 요새 진짜 인기 절정이에요. 제 주변에 모든 여성분들이 다 정혜인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 정혜인이잖아요. 그래서 햇님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댓글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 30대, 20대 후반 30대 여성들이 막 밤토리라고도 부르고 특히 이제 정혜인 씨가 밤토리는 왜 밤토리예요? 이렇게 정혜인 씨 이렇게 두상이 동그래가지고 머리가 짧으니까 동그랗게 밤토리처럼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리고 뭐 하여튼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제가 듣는데 이렇게 오다가 차에서 들었는데 100만의 남자가 와도 정혜인과 바꾸지 않겠다며 옆에 남자 DJ한테 오늘 그만 오고 내일부터 정혜인이었으면 좋겠다며 최유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빵 터졌어요. 이게 진짜 대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눈웃음 짓는 표정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다정한 터치 이런 것들이 되게 누나들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 사실 정혜인 씨는 작년부터 완전히 이제 2017년을 뒤흔든 남자 배우들이 있었죠. 양세종, 우도환, 정혜인, 뭐 장기용 이렇게 있었는데 4인방 안에 들었고 누가 더 먼저 대박을 터뜨릴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2018년 초반에 정혜인이 한 건을 한 것으로 일단 초반 판정승은 정혜인 씨가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좀 있고 이 작품 전에는 좀 정혜인 씨 뭐 굵직한 작품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데요. 김주혁 씨 유작에 보면 유작 중에 하나 흥부거든요. 흥부에 보면 정혜인 씨가 왕으로 나와요. 조선 말기에 이제 세도 정치에 시달리는 왕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나름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좋은 연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정혜인 씨가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드립을 실제로? 실제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님 초상화하고 정혜인 얼굴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정혜인 씨도 정약용 선생님도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책 300권 쓰신 대천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 잘생기고 뇌도 잘생겼다며 댓글 다신 걸 제가 봤는데 웃겼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산 초당은 해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 이 책을 다산해서 다산인가요? 네. 이런 개그를 치면은
네, 연상 누나랑 사귈 수가 없죠. 네, 어쨌든 다음 그 정혜인이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 여자친구들하고 캠핑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 손예진을 부르잖아요. 전 그거 궁금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자친구 연하인데 그 어린 남자친구의 동년배의 여자친구들하고 캠핑을 갈 때 좀 나 가도 되나? 나 괜찮나? 나 괜찮을까? 나 혼자만 늙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각종 이 걱정과 상심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보면 손예 씨가 완전 왕언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손예 씨 가기 전에 만만의 준비를 해요. 막 그 옷 어려 보이는 걸로 입고 화장을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내내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좀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동갑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그의 친구들의 여자친구 저보다 어리니까 그것도 좀 사실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피 기자님도 이 연상의 누나랑 사귀면 같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타일은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적극적으로 부르고 좀 같이 놀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스타일이 그렇고 만약에 제 연인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도 뭐 거침없이 같이 가서 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과 이 여자친구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잘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나이 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은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네, 여기서도 보면 정인이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고민하던 윤진아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차 마시다가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방긋 웃으면서 손예진 씨가 저는 내일 모레 40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다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쏴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숙해져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은 다 20대 취준생 갓 직장에 입사하신 분들이고 남자분들은 이제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그 윤진아가 왕언니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동생들이 이런 어떤 각자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제 그 왕언니가 나도 겪어봤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 코멘트가 들어갔는지는 멘토링이 들어갔는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자기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조언들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장면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30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향기가 약간 풍겨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성숙한 삶의 경험에서 오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요. 또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가 그 서준이와 윤진아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결에서는 윤진아의 성장 드라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사회 시스템이 부조리해도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그 윤진아라는 사람이 이 서준이를 만나서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진짜 이 회사 진짜 대박이잖아요. 저는 일단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라니 돈을 버는 게 맞냐 이런 규탄이 처음 들었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회식만 하고 그 안에서 남녀 간에 뭔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느낌 막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근데 실제로 회사 다녀보면 이렇게 직원 특히 이제 성별 특히 여성 직원분들이 그런데 되게 많이 시달리기는 해요. 그리고 잘 말 못하고 근데 이제 탬버린이시던 윤진아 씨가 과감하게 딱 문제 제기를 잔다르크가 되죠. 그리고 고기구라고 할 때 딱 그 얘기를 하고 딱 이렇게 가기 싫다고 딱 거부를 하고 그 건너편에서 저는 서정현 씨 엄지 쌍엄지척 딱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난처해지니까 이제 진아 씨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후배인 남자 직원한테 너가 와서 공부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상황을 역대에서 뒤집어 줌으로써 걸크러쉬였죠. 진짜 걸크러쉬 쩐다. 저도 제가 몇 살 더 먹고 그렇게 상사가 되면 혹시 저희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1도 아니긴 하지만 회식을 안 해요 저희는 왜?
죄송합니다. 왜 내가 서가지? 저 오히려 너무 안 해서 저는 불만입니다. 회사 저희 너무 대표님. 바빠가지고 네 대표님이 이걸 보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저희도 반년에 한 번씩은 회식을 했으면 하는 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뭔가 얼떨결에라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든든한 여성 상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고 선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거침없이 네. 다시 제 하고 싶은 오히려 상사 불러서 상사 한 명 불러서 고기 좀 구우시라고. 선배 이렇게 후배를 사랑하면 고기도 좀 구워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힘이 좋은 남성이 구워야 되는 거라고. 고기는 남자들이 타이밍 맞춰 탁탁 그렇죠. 잘 뒤집어주면 고기가 팔근육도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치. 아니 진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저랑 정말 친한 남자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늘 남사친이었는데 늘 고기를 먹을 때면 제 근처에 앉아서 늘 고기를 너무 잘 구워주는 거예요. 거기 반했어요? 아 좀 들어보세요. 더 있어요. 근데 걔가 신기한 게 걔가 구워주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심지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정말 딱 좋은 상태로 구워가지고 딱 먹기 좋은 상태로 딱 썰어서 불판에 배열을 딱 해줘요. 그걸 해주는 걸 계속 받아 먹다 보니 걔가 어느 날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상기하시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고기 굽는 거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네. 남성분들. 네, 아니, 당연히 지 입에 들어갈 고기는 지가 굽는 걸로 하시죠. 그건 남녀의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윤템버린 여사가 여자 직원분들하고 가서 노래방에서 헤드뱅이 하는 장면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게 일종의 자유잖아요. 저 진짜 웃겼던 게 현진영 노래할 때 이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러잖아요. 사실 이거 여자들이 이게 좀 마음의 벽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잖아요. 그게 되게 대비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어떤 성희롱적인 그런 상사들과 회식할 때 분위기와 노래방 가자 하면 막 빼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윤템버리만 남아서 겨우 이제 좀 구색 맞춰주고 이런 거였는데 여성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이 어떤 해방감? 예, 저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직장 생활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제 밥 먹고 2차 가자고 할 때 뭐 우리들끼리 무슨 재미를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남성분들 그러지 마시고 같이 노는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친구 누나랑 사귀다 걸렸을 것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 일단 제 경우에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애초에 사귈 때부터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오픈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상황에 처해야 한다면 느낌이 어떨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 장면 친구가 스케치북 보는 장면이 저는 진짜 이 드라마를 보는 모든 순간 심지어 차에 납치당하는 장면보다 저한테 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섬짓. 어떡해 미쳤다. 다음 주 어떡하지? 막 이런 리액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TV를 보는데 몸이 뒤로 가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진짜 한 친구랑 관계 푸는데 한 3, 4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엄마가 머리띠하고 들어 눕고 내 눈에 세게 들어가긴 안 된다고 죽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 다음에 얘 말고 교수님이 데려와라고 하다가 엄마가 하여튼 온갖 레파토리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점도 이렇게 30대 여성이 비혼인 상태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종종 듣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결혼하라는 소리, 저는 미혼입니다 여러분. 비혼이고요. 결혼하라는 소리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요. 또 이 극 중에서 윤진아가 맏딸이잖아요. 사실 맏딸들이 집에서 가지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있고 또 옛날 어른들은 큰 애가 결혼을 해야 뒤에도 결혼을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좀 복합적인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 손예진 씨가 똥머리도 예쁜 똥머리를 하고 이렇게 후드티 입고 침대에 앉아서 맥주 캔 들고 엄마 내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저러고도 남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좀 심각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달달한 손예진 정예인의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만요. 저희 슬쩍 밥자에서 주는 무서운 누나에서 처음에 아이스크림은 뭐 괜찮았어요. 이 커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닝커피가 정답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어디 재밌는데 넣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